일반적인 PCR 실험 결과는 우리가 전기운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기운동을 하고 DNA 염색함으로써 특정 샘플에서 PCR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적인 관계까지, 뭐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더 굵은 밴드가 보이니까 어쩌면 더 DNA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전기운동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어, 실험 중간에, 그러니까 실험을 끝내지 않고 실험 중에 현재 PCR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결과가 어떤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리얼타임 PCR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버 그린이라는 이런 다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그냥 이 솔루션 속에 있을 때는 형광을 아주 약하게 내서 거의 디텍션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더블 스탠드 DNA가 존재하게 되면 그 더블 스탠드 DNA랑 바인딩해서 더 강한 형광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PCR이 진행되면, PCR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원래 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더블 스탠드 DNA가 새로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DNA가 생성될 때마다 거기에 사이버그린이 바인드해서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광 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CR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PCR 중간에도 잘 되고 있구나, 또는 안 되고 있구나, 또 결과적으로 끝난 다음에도 뭐 굳이 재 걸지 않아도 잘 됐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서 원래 리액션 속에 들어가 있던 템플릿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PCR을 퀀티티브 PCR 또는 qPCR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qPCR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스탠다드 솔루션,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템플릿을 각각 넣고 이 리얼타임 PCR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각각 이 농도에 따라서 다른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이미의 어떤 형광값, 스레시홀드 값을 잡아서 그 스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된 이 사이클 수를 측정하게 되면, 이제 이걸 그 실험의 CT 값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증폭되는 구간에서는 대개 한 사이클당 2배씩 DNA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내가 넣어준 이 DNA, 이미 알고 있는 농도, 그 값의 로그 값과 이 CT 값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2배 늘어날 때마다 실제로 같은 플러스에 도달하는 그 사이클은 이제 한 사이클씩 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농도를 모르는 이 언노운 샘플을 가지고 리얼타임 PC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CT 값을 구하고 그 CT 값을 이 스탠다드 커브에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언노운 샘플에서의 농도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그린 다이 같은 경우는 그 솔루션 속에 존재하는 전체 더블 스탠드 DNA 양에 비례해서 형광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처럼 비교적 깨끗한 PCR 결과라면 이 밴드의 굵기가 전체 형광의 크기랑 비슷하겠죠. 하지만 이제 PCR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PCR을 밴드가 이렇게 여러 개 지저분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밴드가 만약 이 특정 밴드라면, 사실 이 다른 사이즈의 밴드는 제가 원하는 그 프로덕트가 아닌 다른 프로덕트인데 또 불구하고 이 양까지 포함해서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PCR을 한번 그냥 해보셨을 때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PCR이면 그냥 사이버 그린 쓰시면 되는데요. PCR 받는데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사실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는 PCR을 사이버 그린으로 리얼타임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면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탱맨 qPCR인데요. 이 탱맨은 사실 고유 상표명입니다. 근데 탱맨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NA 폴리머레이즈 중에서 아마 거의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대표적인 폴리머레이즈가 이콜라이 대장균의 DNA 폴리머레이즈 1입니다. 뭐 이게 거의 최초로 발견된 폴리머레이즈고, 뭐 이걸로 노벨상도 막 나오고 했는데요. 자, 당연하지만 이 효소는 DNA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즉 템플릿과 프라이머와 재료 NTP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P 두 개를 떨어뜨리면서 이 새로운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새로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를 만드는 걸 우리가 DNA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DNA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또 다른 효소 활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백질이 여러 개의 효소 활성을 가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입니다. 뉴클레이즈라는 건 포스포다이스트 본드를 자른다는 거고요. 엑소란 건 제일 끝에 있는 것만 먼저 하나 자른다는 겁니다. 가운데 건 못 자르고, 가운데 걸 자르는 게 이제 엔도뉴클레이즈고요. 끝에 있는 거를 잘라낸다는 거고요. 방향이 3' 끝에 있는 거를 자르는 것을 3-5X라고 하고, 5' 끝에 있는 거 자르는 걸 5-3X라고 합니다. 그래서 3-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어서 현재 합성된 DNA 조각에서 가장 끝 3' 엔드에 있는 DNA를 하나,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폴리머레이즈가 항상 정확하게 넣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실수로 잘 안 맞는 짝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이미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더 합성도 잘 안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 부분에 달라붙어서 3-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폴리머레이즈로 더 나가긴 힘든데,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잘 안 맞으니까 더 잘 안 나가지만 안 나간 상태에서 얘가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끝에 3에서 5를 하나 잘라내는 그 효소 활성을 통해서 이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잘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제거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프루프리딩이죠. 많은 폴리머레이즈들은 이런 프루프리딩 기능을 통해서 합성하다가 이상한 게 한번 붙으면 다시 그거를 잘라내서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게도 5-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콜라이 DNA 폴리머레이즈 1은 엔자임 액티비티, 세 종류의 다른 효소 활성을 가지는 그런 효소 홀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때 쓰이느냐 하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DNA 그 합성 쪽을 보시다 보면 그 DNA의 리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에서 이미 다른 시퀀스 조각, RNA 프라이머라든가 이런 시퀀스 조각들이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기 합성해야 될 곳인데 앞에 뭐가 딴 게 붙어 있는 경우에 이때 이 폴리머레이즈들은 달라붙어서 우선 빈자리는 다 이렇게 채워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뭐가 막고 있으면 이동해서 얘를 5-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여기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잘라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비운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죠. 잘라내고 붙이고, 잘라내고 붙이고, 잘라내고 붙이고. 제가 이콜라이 DNA 폴리머레이즈 1만 얘기했지만 다른 DNA 폴리머레이즈들 중에서도 이런 3-5 또는 5-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가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PCR에 사용되는 타크 폴리머레이즈도 바로 이런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활용한 것이 바로 텍맨 테크놀로지 원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PCR 할 때는 포워드 프라이머랑 리버스 프라이머 이렇게 두 가지만 짜는데 이 텍맨을 할 때는 세 번째 가운데 이 프로브를 하나 더 짭니다. 내가 앰플리파이어야 될 요 템플릿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시퀀스를 하나 더 짜고요. 여기에 한쪽 끝에는 형광 물질을 붙이고 단쪽 끝에는 퀸처라고 해서 이 형광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형광이라는 게 사실은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여기에 전자가 액티베이션 돼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원래와 다른 어떤 파장의 빛을 내는 건데, 얘가 이 빛을 다시 흡수해 줌으로써, 이 파장을 흡수해 줌으로써 사실은 얘의 형광, 얘가 빛을 받아도 형광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얘의 형광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둘이 가까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 내에 존재할 때는 이 물질이 얘의 형광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형광이 퀸처에 의해서 방해받아서 형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PCR 할 때 이제 일단 디네이션 시켜서 싱글 스탠더드 되고 나서 다시 어닐링을 시키면 이 포워드 PCR 프라이머도 붙고 리버스 PCR 프라이머도 붙고 그리고 이 텍맨 프로브도 가운데 붙겠죠. 붙은 상태에서 이 포워드 프라이머에서 시작돼서 폴리머레이즈가 쭉 합성을 하다가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 이 텍맨 프로브가 막고 있게 됩니다.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5-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써서 이를 하나씩 잘라내면서 진행합니다. 잘라내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이 퀸처랑 묶여있던, 한 세트 묶여있던 이 형광 물질이 퀸처랑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얘는 이제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PCR이 진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브는 항상 익세스를 넣어주니까 모든 이 싱글 스트랜드라는 얘가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포워드 프라이머에서 시작해서 요거랑 똑같은 시퀀스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퀀스를 하나 복제해서 만들 때마다 요 한 분자 복제할 때 형광도 한 분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요 시퀀스가 만들어진 양에 비례해서 형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이버 그린처럼 여러 농도를 알고 있는 여러 리액션에서 CT 값을 구하고 스탠더드 컵을 그리고 언노운 샘플의 CT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 샘플의 이 템플릿의 농도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텍맨 방식은 앞에 사이버 그린 방식에 비해서 이 정확한 시퀀스를 가진 이 조각이 사라질 때마다 한 분자씩의 형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 non-specific 시퀀스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스페시픽하게 특정 시퀀스의 양을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죠. 단점은 사이버 그린 PCR은 그냥 요 포워드, 리버스 그리고 사이버 그린 다이 이것만 있으면 실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런 텍맨 프로브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문해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